아, 오케이. 자, 70쪽부터 100, 저기 뭐야, 77쪽. 77쪽부터 뭐 개념 질문 다시 해도 되고, 질문해 봅시다. 77쪽. 질문이 있어요. 4-3번. 4-2번. 자, gx는 x-1로 지금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럴 때, fg, f 곱하기 g가 연속이냐. 얘들, 이 문제 질문 잘했어. 질문 누가 했니? 유나?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포인트를 딱 알려줄게. 이게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가 조금 이제 막막할 수 있어. 근데, G라는 애는 전체에서 연속이야. 그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얘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F 곱하기 G가 연속이 돼야 된대, 연속이. 얘는 이미 전부 다 연속이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어디야? 얘가 불연속인데서 과연 이렇게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맞지? 어서고. 그러면 잘 생각해봐.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인 둘 다 컨티뉴한 부분에서는 어차피 곱한 것도 연속이지 않겠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흘러가. 이게 F야. G는 뭐 이렇게 흘러가. 두 개 함수값을 계속 곱해. 그거 당연히 연속이지 않겠어? 얘도 연속으로 가고 얘도 연속으로 가는데 조금 직관적으로 안 하셨나? 우리 봐봐, 연속함수 성질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 F 연속이고 G 연속이면 곱한 것도 연속이다. 이게 지금 연속함수의 성질이잖아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게 전부 다 연속이다. 맞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해되니? 이게 연속함수의 성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속이고 연속인 부분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따져? 불연속인 부분만 따지는 거지. 불연속인 데에서 연속인 건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자, 그럼 불연속 포인트가 지금 어디? 불연속 후보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금 F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과연 연속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의대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fx, gx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인 요거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우극한이랑 좌극한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죠. 우극한 계산을 해보면 f는 마이너스 1 플러스가 2네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죠. 하고 g는 어차피 연속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되겠죠? 자, 어때? 다르지? 그치? 이미 극한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연속이 될 수가 없지. 극한값부터 이미 다르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 사실 이게 연습이 많이 되면은 기억번호는 이제 보자마자 버릴 수가 있거든? 그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어떤 포인트에서 이미 불연속이야. 함수값이 하나는 A고 좌극하는 A고 우극하는 B예요. 두 개가 달라. 근데 그 지점에서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이 G의 이 지점에서 함수값 있죠. 어쨌든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같을 거니까. G는 연속이니까. 그 함수값이 0이 아니면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봐봐. 얘네가 지금 두 개가 다르잖아. F의 극한이 좌우 극한이 달라요. 근데 G의 극한이 이렇게 숫자로 살아있잖아? 그럼 얘네는 절대 같은 값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0이 되어야만 같아질 여지가 있는 거죠. 이해돼? 다시 정리하면 F가 불연속이야.
그럼 곱해서 얘놈을 연속으로 그 지점에서 만들려면 그 지점에서의 g의 함수값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그래야 0으로 만들어봐서 다른 걸 같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해되겠죠? 자, 해서 일단 기억은 안 되고요.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정의대로 해볼게요. 정의대로. 또 정의대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g. 이건 좀 천천히 써야겠네. f 절대값 x gx 일단 극한을 구해볼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요 절대값 x에 집어넣어봐. 그럼 1 플러스죠.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결국엔 극한 구하는 거는 1 플러스의 극한 구하는 거랑 같다는 거 이해되겠니?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이거 이해가 될까? 아니지. 쏘리. 네, 잘못 생각했다. 마이너스 1 플러스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우는 거잖아. 그럼 0점 땡땡이죠. 0점 땡땡. 그럼 f 0점 땡땡이죠. 이렇게. 이해돼? f 0점 땡땡? 그러면 f 0점 땡땡의 극한을 구하면 돼. 0점 땡땡? 2죠, 2. 0의 오른쪽에서 가까우는 거란 얘기야. 0의 오른쪽에서. 그럼 2겠죠, 이거? 2 곱하기 g-1일 거야. g-1은 굳이 안 구해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 땡땡. 집어넣으면 1점 땡땡이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f 1점 땡땡인 거니까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이에요. 1의 오른쪽은 어디니? 0이네요, 0. 0 곱하기 g-1. 이거 일단 같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디귿바. 이번엔 g에다 절대값 붙였네. 봐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내가 기억반에서 설명한 거예요. 봐봐. f는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하는 2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2로 지금 다르거든요. 그거랑 요 놈을 지금 곱할 거야. 맞죠? 그치? 근데 이 g 절대값 x, 요 x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의 왼쪽이랑 오른쪽을. 즉 0. 마이너스 0점 땡땡이랑 마이너스 1점 땡땡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집어넣으면 0점 땡땡 여기죠, 여기. 이거 뭐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지금 다 틀리다고 했나? 그지? 어딘가를 지금 생각을 잘못했어. 기다려봐.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러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1 마이너스가 맞는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의 극한이 1 마이너스. 와, 절대값 x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거야. 오른쪽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1 마이너스죠. 절대값 x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를 쏘면 이렇게 가까워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 타고 오는 거죠. 왼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얘도 1 플러스. 이렇게 된다.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거야. 쏘리,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잠깐. f1-가 0이죠. 0.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지. 그래서 이게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그 디귿도 마찬가지. 요것도 마이너스 1 플러스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보내버리면 결국에 절대값 x에다가 지금 다 어디로 가네? 1로 가죠. 1로.
어쨌든 1의 아래쪽에서든 1의 위에서든 1로 와. 1로. 요 놈의 값이. 요 안에 있는 게. 절대값 x가 1로 가까워진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1에서 함수값이 얼마냐? 0이죠, 0. 그러니까 불연속인 놈을 연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을 곱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해되지? 그래서 같아 버리죠. 그래서 요 놈도 f는 불연속이지만 g가 연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사실 요거를 이 그래프로 보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f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 여기 fx야. 여기가 원점이고 하고 g라는 게 그냥 y는 0이라는 상수함수예요. 이렇게 y는 0, gx가 0이라는 상수함수입니다. 얘네 두 개 곱해봐. 이거 무조건 0 아니? 무조건 0? 그쵸? 그러니까 얘는 0에서 불연속이지만 f 곱하기 g는 얘가 어디서든 0이니까 무조건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 이게 연속을 만드는 원리라는 거지. 됐을까? 442, 3번. 이거 어제 내가 설명했던 거죠. 얘가 어떻게 푸는 거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이 연속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를 따지는 거는 불연속 포인트를 조사하는 게 포인트다. 불연속 포인트가 어디서 생기느냐. 불연속 후보를 조사를 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불연속 후보는 어떻게 돼요? 분모 0 되는 지점이죠. 분모 0. 정의역, 제한점, 분모 0 되는 지점. 요게 이제 대표적인 거라는 거지. 해서 지금 여기서는 g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위에 있는 분자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고요. 따질 거는 fx가 0이 되는 x값들이 후보가 될 거다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지금 뭐야? 실수 전체로 집합해서 연속이 된다는 거는 결론을 내면 뭐야? fx는 0의 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으면 무조건 불연속이 될 거니까 그 지점에서. 맞죠? 그러니까 fx가 y는 0, 즉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근이 없다는 거니까. 근데 fx가 지금 뭐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지. 판별식. 기가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거죠. 결론이.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a제곱이 12보다 작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 이렇게 되겠네. 루트 3이 12. 이거 뭐 3점 땡땡이니? 3점 땡땡? 3점 땡땡이네 이거. 이거 마이너스 3점 땡땡이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정수 세주면 되겠죠. 7개겠네. 자, 됐고요. 4-4까지 했고. 이제 왔어. 오케이. 4-4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79쪽. 79쪽 질문 있니? 없네? 81쪽. 6-3번. 자, F0은 A-3이고, F2는 A 플러스 7이다. fx는 3x가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실근이 열린 구간 0위에 존재하도록? 결국에 fx는 3x라는 방정식은 fx-3x
는 0이라는 요 식일 건데, 얘가 중근이 아닌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이 0, 2에서 한번 대충 그려보면 0, 2가 이렇게 열린 구간이 있을 거고, 딱 하나의 실근만 가진 거니까 얘가 뭐 어떻게 그려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 거야? 그지? 그래야 딱 하나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해되겠니? 이게 어제 봤던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 뭐였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양끝값의 함수값이 다르면,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A에서 B에서.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Y는 K에 대해서 그거를 함수값으로 나오게끔 하는 이 C가 적어도 요 사이에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게 사이값 정리였죠.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는 함수값이 무조건 연결이 돼 있을 거니까 걔 나오게끔 하는 X값이 있다. 그래서 요거의 그 응용 버전은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그 사이에 Y는 0이란 게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나오게끔 하는 X값이 있을 거다. Y는 0을 만드는. 실근 나오게끔 하는 X값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도 될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고 요 플러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맞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미 주어져 있네. A-3하고 A 플러스 7이 부호가 서로 이제 다르면 되잖아.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됐고 83쪽. 82, 83. 여기 괜찮니? 84쪽. 스텝 1까지. 여기 괜찮아? 여기도 없어? 넘기고. 자, 넘어와. 쭉 넘어와서 99쪽. 우리 102쪽까지였죠? 99쪽 질문이 101쪽 3번? 3, 4. 오케이. 자, 어제 한 거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한 번만 쭉 빠르게 리뷰하고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는 거는 정의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한다.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기울기랑 같다는 거야. 기울기랑. 그래서 정의를 B-A분의 FB-FA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식이랑 똑같죠. 그거 그냥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미분계수는 얘가 평균 변화율이면 미분계수는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A, FA인 거지. A, FA, B, FB. 그러면 이러한 평균 변화율이 있을 건데 걔를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좀 살리기 위해서 B를 A로 점점 가깝게 좁혀간 거야. 그래서 B를 요 점으로 가깝게 옮겨서 다시 한번 평균 변화를 구해보고 또 옮겨서 또 구해보고 또 구해보고 계속 B를 A에 가깝게 옮겨봤더니 엄청 가까워지니까 이런 직선에 가까워지더라. 이 직선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가 A에서의 접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접선. 그래서 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식을 써보니 평균 변화율 일단 쓰고 그거의 이제 극한이니까 리미트를 써야 되는데 어느 게 어느 거로 가까워지는 거야? B가 A로 지금 가까워지는 상황이에요.
B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이 평균 배열의 극한값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했죠.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호로 F 프라임 A라고 하기로 했고, 그게 A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같다. 결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제 중요했던 얘기가 이 표현도 있지만 이제 또 같은 표현이 이 B 빼기 A를 우리가 델타 X, 즉 X의 중분이란 걸로 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B 빼기 A 요 차이를 그냥 델타 X라고 놓는 거예요. 델타 X. 그러면 이 B라는 거는 A에서 요 차이만큼 딱 더한 만큼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리미트에 B 빼기 A를 델타 X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델타 X 부대. 그 다음에 B는 A 더하기 델타 X죠. A에서 델타 X만큼 갖고 빼기 F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가 A로 가까워지면 이 사이 간격은 계속 좁아지겠죠? 델타 X는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겠죠.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겠니? 근데 이 델타 X를 또 H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되겠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라이프니츠의 표현 방법이다. 자, 인 건데,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요거. 요거를 해보자. 여기 있는 거 지금 여러분 책에다가 한번 안 보고 써봐. 지울게. 쓸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방금 위에 쓴 거 쭉 써봐. 미분계수 일단 첫 스타트를 미분계수를 쓰고 그 미분계수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글말로 쓰고 그거에 해당되는 식 써보고 이거 본인이 직접 써보긴 해야 돼. 좀 뭐지? 평균 그렇죠. 극한이니까 리미트가 있어야 되고 리미트가 평균 배열은 두 점 사이에 그냥 기울기로 생각하면 돼. 이건 괜찮니? 기울기가 평균 배열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B를 A로 가깝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B가 A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극한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B-L을 델타 X로 바꾸고 델타 X 이렇게 바꾸고 B는 A 더하기 델타 X지 이렇게 바꾸고 B가 A로 가면 차이가 점점 좁아지는 거잖아. 그럼 델타 X는 0으로 가겠죠.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바꾸면 이거랑 또 똑같으면은 델타 X를 H로 넣어서 H로만 딱 또 바꿔서 쓰면 돼. 또 왔니? 보자. 막상 쓰려니까 또 잘 안 되지, 그지? 아이고, 여기 쓰다 말았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써놓고 그러면 극한이니까 일단 리미트를 써야겠지. 리미트. 쓰고 그 옆에 대상을 먼저 쓴 거야.
요거의 극한이 요 뜻이잖아. 그럼 요 자리에 평균 변화율이 들어가겠지. 평균 변화율 극한이니까. 그럼 평균 변화를 어떻게 써?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떠올리면서 쓰면 되는 거야. 이건 평균 변화율이고, 그죠? 미분계수의 정의를 일단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라고 써야 되고. 이거 맞았고. 델타 x를 h로 바꾸면 돼. 그냥 그 있는 델타 x들을 써봤어? 네. 안 써봤어? 저 내가 그 한글로 쓰라는 거 써봤어? 아직. 응. 그걸 써봐야지. 평균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보라는 거야 지금. 요거는 그리고 b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이면 이 두 b와 a가 차이가 0으로 가잖아. 그 델타 x는 0으로 가겠지. 그래서 델타 x는 그리고 여기 있는 델타 x를 그냥 h로만 바꾸면 돼. 요식 그대로 하고. 써봤니? 어렵지? 이게 또 본인이 쓰려고 하면 또 어려워. 다시 한번 봐, 다시 한번. 나랑 같이 봐. 스토리텔링을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미분계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 이걸 일단 외워야 그 다음이 차라락 흘러가는 거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고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죠? 그럼 이것만 쓸 줄 알면 그 다음은 후루룩이야, 후루룩. 평균 변화율의 극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거 리미트 이거를 어떻게 읽는 거야? 네모의 극한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네모의 극한. 그럼 요 개념이 있으면 극한이니까 일단 리미트가 있어야 될 거고 네모의 극한이라면 그럼 네모가 여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평균 변화율. 그죠? 평균 변화율은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쉽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 투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그럼 투점을 a, fa, b, fb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죠? 여기까지 썼어. 평균 변화율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 뭐가 어디로 간다가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이미지화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게 스토리텔링.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B라는 지점을 선생님이 A로 가깝게 보내버렸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럼 B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 B가 A로 가까워지는 상황이구나. 요것만 딱 쓰면 그 다음은 쉽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뭐야? 요 B 빼기 A라는 거를 그냥 델타 X라고 놔버리는 거야. 그냥 요 차이를 그냥 델타 X라고 하자. 그러면 B 빼기 A를 델타 X로 바꾸고요. B는 B 빼기 A가 델타 X니까 B는 A 더하기 델타 X죠.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로 바꾸고 빼기 FA가 그 다음 B가 A로 가까워지면 요 사이의 간극인 델타 X는 점점 좁아질 거니까 0으로 가겠지. 0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델타 X를 그냥 H라고 수학에서 표를 하더라. H로 그냥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이 넣고 이렇게 되겠지. 되겠니? 이것만 표현이 있는 거 아니고 대표적인 표현이 이런 것들이고 뭐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표현들을 뭐 책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요거는 지금 하면 안 되죠. 해도 되는데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평균 변화율인데 x가 a로 가까워지는 거야. 계속 이미지화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a, fa고 여기가 x, fx라는 지점이래. 그 두 지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인데 x를 a로 가깝게 보내고 있죠? 그럼 이렇게 가까워지네? 그러니까 f'a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식이랑 이 이미지화가 잘 돼 있으면은 자 똑같아. 평균 변화율인데 얘는 뭐가 차이나? A가 B로 가는 거지. 원래 거는 B가 A로 가는데
이건 F'A가 아니란 얘기야. 이건 다른 표현이야, 이건. 왜 그래? 그림을 봐. 평균 변화율이야? 이번엔 A가 B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느 직선에 가까워져? 요거에 가까워지니까 요 식은 B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되는 거야. F'B가. 이해되니? 그러니까 식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지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야. 쌤이 보통 이렇게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하는데, 봐봐. 이렇게 해도 똑같은 식이에요. F'A랑 똑같은 식. 0호가 A로 가. 0호 빼기 A. F05 빼기 FA. 어떤 애들아? F'A 맞아? 그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근데 0호가 그냥 A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A에서 접선 길이가 되는 거죠. 표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해됐죠? 자, 해볼게 이제. 해서 일단은 미분계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평균 변화율이 일단 돼야 돼. 평균 변화율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요 안에 있는 요 위에가 Y값의 차이잖아. Y값 변화량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X값 변화량이야. 그 X값 변화량이 밑에 그대로 있어야 요만큼이 F'A가 되는 거야. 해서 요거 지금 X값 증분이 어떻게 되니? X값 차이가? X값 변화량을 보니 마이너스 2H죠. 그 마이너스 2H가 요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를 일단 이렇게 곱해줘야죠. 마이너스 2H가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이게 평균 변화래. 여기까지가. 근데 2를 곱해버리면 식이 변하니까 다시 2를 곱하는 거야. 위에다. 분모 분자에 곱한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까지가. 요만큼은 F'1이 된다. 라는 거야. F'1이. 저 식에 현혹되지 마. 그냥 얘는 평균 변화율이고 H가 0으로 가면 얘네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니? H가 0으로 가면 얘 F1로 가까워지죠. 얘도 F1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1로 가까워지는 거야. 지금 상황이. 평균 변화율 식이긴 한데 어디로 가는지 뭐 이게 잘 모르겠지만 H를 0으로 보내버리니 F1로 가까워지니까 1이란 지점으로 점점 가까워지더라. 쌤이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돼요. 여기가 1-H, 1 플러스 H, F, 1 플러스 H가 되고 여기가 1-H, F, 1-H. 뭐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야. 이거 두 개를 이음 평균 변화율이 지금 이 식이고 그거를 H를 0으로 보내버려. 그럼 이게 지금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1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1이 뭐 여기 있겠죠.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두 점 다. 그럼 그 점에서 그냥 접선 기울기가 되더라 이런 얘기지.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에 있는 2까지 해가지고 EF'1이 8이다. F'1은 4겠죠. 4. 우선 이 두 번째 거를 구하래. 똑같이 펴는 거야. 자, 증분이 어때? 앞에서 뒤에 거 빼면 OH죠. OH. 그럼 OH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다시 5를 곱해. 그러면 딱 여기까지 해서 요만큼이 F'1이 된다. 그럼 남아있는 건 뭐야? 2분의 5가 남아있죠? 2분의 5 F'1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얼마니? F'1이 4니까 정답이 10이 되겠네. 자, 2-4번 볼게. 이제 어제 설명한 거 이제 많이 이해됐죠? 지금 요 부분, 미분계수. 자,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좋은 문제야. 자,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F'5를 좀 구하래. 얘들아, 그럼 결국에 이런 생각 아니야? F'5를 이거 가지고 구하라는 거는 이게 평균 변화의 극한 식이라는 얘기겠죠. 그치?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센스야. 잘 생각해봐.
우리 지금 평균 변화의 극한식 썼지? 리미트에서, 그러니까 이 두 점 있죠? 두 점이 가까워지면 두 점 사이에 델타 x 있죠? 두 점 사이의 차이. 그 차이가 어디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지, 0으로. 맞지? 얘 지금 무한대죠? 얘를 0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평균 변화의 극한이 되니까. 무한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t라는 게 무한대로 갈 때 우리 제일 쉽게 0으로 가는 거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이 t 가지고 만들면? 무한대분의 1이죠. 무한대분의 1. 그치? 즉 t분의 1이야. t분의 1은 0으로 가지 않겠니?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 t분의 1을 치환을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t분의 1을 치환을 해서 하는 걸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h를 치환을 해. 그럼 리미트에 h는 일단 0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먼저 쓰자. f에 5 플러스 h죠. 마이너스 f에 5 플러스 3h네. 하고 t분의 1이 h면 t는 h분의 1이니까 저 앞에 붙어있는 t를 h분의 1로 바꿔버리면 h분의 1 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되겠니? 그쵸? 그럼 이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했던 문제죠. 위에 거 x 변화량이 앞에서 뒤에 빼면 마이너스 2h네. 마이너스 2 만들어주고 다시 마이너스 2 곱하고 하면 여기까지가 f'1이다.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2f'1이죠. 아이고 f'5죠. f'5 f'5가 됩니다. 그게 24래요. 그래서 f'5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거지. 한번 정리 잘 해보자. 그러니까 t분의 1로 치환을 한다는 게 그렇게 발상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 꼴이 델타 x가 0으로 가야 평균 변화율이 극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 계속 이 미적분원 처음 나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적분원은 이 직관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에요. 직관. 딱 그냥 받아들였을 때의 그 자연스러운 이미지. 그잖아? 내가 극한도 컨티뉴어스로 설명을 했고. 그쵸? 그 연속을. 그리고 미분 가능은 스무스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최대한 그 직관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거는 백지에다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백지에다가 선생님이 칠판에 설명한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래프 그리고 두 점 A, B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비디오처럼 접선 만들어 보고 평균 변화 극한 다 써보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안 해본 건 여러분한테 시키지 않아. 내가 해서 도움이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거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거 한번 지켜봐.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무변의 fx를 이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냅둬요. 그리고 양변을 y로 나눌 거야. 양변을 이렇게 는 y 는 y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리미트를 붙일 거야. 리미트 누구를 붙여야 될까? 여기 아까 이 식 봐봐. 이게 평균 변화의 식 같죠? 맞니? x 더하기 y랑 x의 차이가 딱 밑에 있지. 평균 변화율이지. 끄덕끄덕해. 그죠? 그러면 우리 평균 변화율에 극한 보내야 되잖아. y를 어디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야 돼. 0으로. 괜찮죠? 자,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보니까 f'0이 3이래. 자, 여기서 이런 식들을 봤을 때 이게 공통사태 2 할 때 이런 게 조금 이런 식을 한번 봤었거든? 기본적으로 구해야 되는 기본값이 있어요. 기본값. 가장 기본적인 거. x에 y에 0을 집어넣는 게 기본값이야.
되겠니? 그러면 F0 0 더하기 0이죠. 0 더하기 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져. 여기까지 되겠니? X에 0, Y에 0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쓱싹 돼가지고 F0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얻게 돼요. 일단 맞겠죠? 자, 한 다음에 지금 이 단원, 아직 이제 이 다음 단원이 도함수라는 거거든. 도함수? 도함수라는 건데 도함수라는 걸 미리 좀 설명을 할게. 원래 사실 요 유제를 다루는 게 도함수까지 하고 하는 게 조금 정석적이긴 해. 요 책은 근데 이걸 지금 앞에다 껴놨는데 어차피 거기서도 똑같이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도함수 개념까지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잘 봐봐. fx는 x제곱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예시를 들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선생님이 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볼게.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즉 f'1이죠? 그럼 정의대로 하면 이렇게 일단 평균 변화를 쓸 수 있을 거고 맞겠죠? 그치? 그 다음에 f'1이 돼야 되니까 x가 1로 가까워져야겠죠? 이거 지금 이해되겠니? 이렇게 쓴 거? 여기 f'1이란 거? 평균 변화율이고 얘네가 지금 1로 가까워지잖아. 그럼 그 가까워진 지점에서 접선 길게로 생각하면 돼. 쉽게. 이해되겠죠? 평균 변화율 극한 맞으면 무조건 미분계수고 어디로 가까워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럼 이게 f'1이죠. 자, 요거 교과서에서는 정석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저번 시간에 한 번 계산을 해봤는데 x-1분의 fx를 그냥 써요. 이렇게. 그리고 f를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이 꼴이 어떻게 돼? 어쨌든 극한 계산이니까 꼴 파악을 해. 0분의 0 꼴이지. 0분의 0 꼴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후 약분. 그치? 그죠? 두 번째는 미분계수인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해볼게. 그럼 x-1이 약분되죠. 남는 게 x 플러스 1이지. 그래서 극한 계산 그냥 어떻게? 대입해서 2다 이렇게 얻는 거야. 그죠? 이 의미가 뭐냐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1,1,1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에서의 접선을 그었더니 얘 기울기가 2더라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자, 두 번째 f' 한번 3을 보여볼게. 똑같은 방식으로 x가 3으로 갈 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fx-f3 하면 리미트에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이것도 한 번에 바로 인수분해 때려버리죠. 그러면 이거 약분 되고서 그냥 정답이 얼마야? 6이죠. 이건 무슨 얘기야? 3,9라는 지점이 있어. 거기서 접선을 딱 그어보면 요거 기울기가 9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거는 좋아. 이거는 좋은데 함수가 x제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래봐. 이거 언제 하고 있을 거야? 그치? fx를 대입을 해가지고 대차식의 인수분해를 또 하고 막 그렇게 약분하고 해야 돼. 이해되니? 이 버거움이 지금 공감이 돼? 버겁다는 게? 맞죠? 심지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미적분 1까지가 공통이니까 안 배우겠지만 미적분 2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미분도 배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야. 결국에 우리 이 미분단의 이제 수학자들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에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들 구했어.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역시 한계에 도달을 하니까 항상 돌파구를 찾는 게 학자들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찾은 게 어떤 개념이냐? 아니 그냥 이렇게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그냥 구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점 x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놓고 거기다 그냥 x값에 1, 2, 3 대입하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야. 아이디어가 좀 이해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뭐 하지 말고 일반적인 f'x를 구하자는 거죠. 일반적인 f'x. 요거를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인 거지. 의미는. 이해가 되니? 해서 도함수 개념까지 지금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봐. 정의가 어떻게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평균 변화율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많이 쓰는 편이 뭐라 했어? 라이프니츠의 표현인 H기호를 많이 쓴다고 했죠. 요거를 많이 써요. 대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X라는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이거 똑같잖아. 아까 우리 A라는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썼어? 그냥 이렇게 썼죠. 맞지? 그 A 자리를 X로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하니? 그지? 그럼 뭐 하면 돼? 똑같이 요 차인 H를 0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게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야. X에서의 접선 기울기죠. 접선 기울기. 이거 이해되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걸 구해놓고 대입했을 때 값이 정확히 딱딱딱 떨어진다면 우린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게. 그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건 요거지. fx가 있어. 아까처럼 x제곱이 있어요. 자, 아까 기울기 잘 기억해. x는 1일 때 접선 기울기 2였어. x는 3일 때 접선 기울기 6이었어요. 그게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 자,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도함 요 f'x를 구해볼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꺼내보면 h분의 x 플러스 h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완전 제곱식 해야겠죠. 2xh 플러스 h제곱에 마이너스 fx는 그냥 x제곱이죠. 그거 지우면 h분의 x제곱 지워지고요. 2xh 플러스 h제곱 이렇게 돼. 그럼 얘도 지금 0분의 0꼴이거든요. 0 대입하면 0이고 분자도 0이고 0분의 0꼴이니까 0인자를 약분을 해야겠지. h가 지금 묶이잖아요. h 다 약분 때려봐. 그럼 어떻게 돼? 2x 플러스 h만 남아. h는 약분 돼요. 여기까지 되겠니? 그거를 h를 0으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되겠니? 0으로 보내니까 얘는 변수가 아니지. h가 변수니까 얘에다만 0 집어넣으면 결론이 2x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자, 이 의미가 뭐냐? f'x를 구해왔더니 y는 fx가 x제곱일 때 x라는 지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일반적으로 구해봤더니 2x가 되더라 이런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겠어? 이게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는지를 봐야 돼?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3 집어넣으면 6이 나오지. 그치? 아, 그러니까 우리 목표에 도달한 거야. 그때 F'을 F'3, F'5를 구할 필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걔의 X라는 지점에서의 그냥 미분계수를 구해놓고 대입만 하면 끝난다는 거지. 접선 비율을 구하기 훨씬 편리해질 거예요. 이해가 돼? 이게 요 다음 파는거야. 이해돼요? 요거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 F'X라는 걸 도함수라고 해요. 도함수. 영어로 디라이브드 펑션이라고 해요. 디라이브가 뭐니? 디라이브. 끌어져 오다. 디라이브. 이 PP죠, PP. 끌어져 온 펑션인 거예요. F, 그냥, 뭐, 의미는 그래요. F라는 거에서 그냥 끌어져 내려온 펑션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디라이브 펑션.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이게 굉장히 편리해졌다. 자, 요게 일단 도함수의 기본 개념이고, 요 개념, 요 설명은 조금 생략을 할 거니까 요거 지금 잘 돌아놨죠? 그지? 설명한 부분. 최대한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돼. X라는 지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접선 기울기를 구했더라.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얘를 이해를 해보잖아. 얘가 뭐야? Y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지금 X로 가까워지죠. X로. 요게 F'X야. 그냥 여기 써있는 H를 그냥 Y로 쓴 것 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표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그 식이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니? 요게 지금 F'X죠. 하고, 요거 이제 볼 건데, F0이 마이너스 2야.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F0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버릴 거야. 요 부분을
빼기에 F0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F0이 마이너스 2니까. 맞니?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밑에다. 리미트에 y가 0으로 갈 때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fy 빼기 f0 분자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하고 y 이렇게 오죠. 맞겠지? 이거 의미가 뭐니?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지. 증분이 지금 x 변화량이 y 빼기 0이잖아요. y입니다. 그럼 그게 0으로 가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빼기 0이 숨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식이 f'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f'0이 지금 얼마래? 3인 거죠? 해서 결론이 이거야. f'x라는 건 3이다. 모든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3인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f'1도 그냥 3인 거예요. 이해돼? 되니? 예. 근데 왜 y, 예? 왜 y로 나누냐? 그거 내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했죠. y로 나눠서 이렇게 할 건데 일단 들어가라. 그치? 그 해놓고 보니까 뭐야? 평균 변화율 꼴을 만들기 위해서 y로 나눈 거야. 이해돼? 내가 좀 몇 문제 더 풀 거야. 알겠죠? 되니? 이걸 이제 미리 설명을 하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f'x를 왜 구했다고? 일일이 구하기 싫고 그냥 일반적인 x라는 지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서 f'x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구해봤더니 뭐가 어때? x라는 지점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그냥 전부 다 3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런 일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언제 발생할까? 모든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 직선이죠, 직선.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 3, 이 지점에서는 기울기 3, 기울기 3, 기울기 3. 맞지? 기울기 3. 이해돼? 요거는 이제 뒤에는 또 볼 거지만 요거는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 1차 함수가 될 거예요. 1차 함수. 만약에 f'x를 구했더니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이게 무슨 함수냐? 요런 함수. 상수. 모든 지점에서 기울기가 0.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볼 거야. 일단 이해되겠니? 요거는 지금 당장은 뭐 너무 개념치 말고, 도함수라는 거를 왜 수학자들이 구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좀 더 해볼게요. 4-1 한번 봐봐. 자, 미분가량 함수 fx가 있대. 자, 똑같이 또 할 거야. 어떻게 했어? 이항하고 나머지는 냅둬요. 그리고 어떻게? 양변을 y로 나눠. 그냥 공식이야, 공식. 평균 변화율 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리미트를 붙여야겠죠. y를 0으로 보내버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좌변식은 f'x가 됩니다. 자, 이제 우변식을 뜯기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기본 조건을 좀 이제 구해볼게요. 0을 얘기해봐. 0을. f0은 f0 플러스 f0 빼기 0이네. 그래서 f0이 그냥 0이죠. 일단 얻었어요. f0이 0인 걸 얻었고, 하고 지금 요거를 조금 더 뜯어볼 건데 잘 봐봐. 리미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y가 지금 약분이 되니까. 그러면 요 식이 요걸 조금 잘 봐야 돼. 잘 봐.
여기에 지금 0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지. 마이너스 0이. 그리고 여기도 백이 여기 숨어있죠. 백 0이. 그렇게 볼 수 있지. 근데 뭐야? F0이 0이지. F0이. 그래서 이 분자의 0은 F0으로 바꿔버릴 거야. 그러면 평균 배선의 꼴이 딱 완성이 돼. 해서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니? 요만큼은 F'0이 되죠. 요거는 그냥 이거 지금 AX인데 변수가 지금 Y니까 뭐 써버려도 그냥 극한은 그냥 마이너스 AX로 채워놓겠죠.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F'X가 F'0 마이너스 AX다. 결론이 났죠.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래. 이 F' 구한 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래요. 따라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지? A 값이 그냥 2고요. F'0 값이 4다 이렇게 말 수 있겠네. F'0은 실제로 4죠. 0 대입하면 4니까. 그래서 A 값을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보시고 내가 한 번 더 언급해줄게. 정리 한번 더 해줄게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죠. 그쵸? 이 빼기 0하고 빼기 F0을 만들어낸 이 테크닉이 중요하겠지. 이게 되게 발상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 근데 이 행위를 많이 해요. 이 유형에서. 자,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F0이 뭐 1이라고 쳐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fy 빼기 f0의 y 빼기 0이다. 이렇게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야. 요거를 그냥 f0으로 바라보고 빼기 0이 숨어있다고 봐서 평균 배달의 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되겠니? 됐죠? 자, 됐고요. 기본값 구하는 거, 그리고 저걸 도함수꼴로 만들어내는 거. 두 가지가 중요했다. 자, 대표의 제 5번 볼게. 이 바이블 교재가 되게 괜찮은 이유가 또 이제 그냥 쉬운 것만 들어있지 않고 개념교재라고 해가지고 실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이제 개념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이제 5번인데 자 F'A 요것들이 이제 대소를 비교를 해달래. 얘들아 일단 얘네는 다 성질이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접선 기울기. 얘는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죠? F'A는 A는 어때? 요렇죠? F'B는 요렇지. 근데 B와 A 사이의 평균 배열은 이렇죠. 요거 비교를 하면 돼. 그럼 뭐 눈에 보이잖아. 얘가 제일 크네. F'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두 점 사이 기울기고, 그 다음 F'A고. 되겠니?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얘도 한번 해볼게. F'A, 이렇게. F'B,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렇게. 그래서, F' 지금 여기서는 F'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두 점 사이 기울기가 크고 그 다음 F'B가 가장 작다.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맞겠니? 그지? 자, 이걸 내가 결론을 깔끔하게 내려줄게. 자, 봐봐.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 이 성질이 있어요. 이 기울기의 성질이 있거든. 기울기의 성질. 자, 왼쪽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 얘는?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일 때 지금 얘가 1번으로 크고 그 다음 요 놈이 2번이고 요 놈이 3번이야. 그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오른쪽 성분이 많을수록 큰 거야. 오른쪽 성분이 많을수록 기울기가 크다. 자, 무슨 얘기냐? F'B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평균 배열은 두 점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A, B. 그치? 근데 F'B는 성분이 B로 몰빵된 거라고 보면 돼. B에서만 기울기를 보는 거니까 B, B인 거야. 그냥 내가 말하는 스텝인데 여기 이해가 되니? 좀 납득이 돼? F'B는 B, B. A는 2번은 A랑 B가 섞인 거고 3번은 완전히 F'A니까 얘는 A로만 성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성분인 B가 많은 게 기울기가 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왼쪽 성분이 많을수록 기울기가 큰 건데 얘도 마찬가지죠. 1번은 AA로 이루어져 있죠. 2번은 AB로 이루어져 있죠. 얘는 BB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 성분이 많을수록 기울기가 크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됐니? 자, 여러분 이것도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아래로 블록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음수 중에 누구랑 짝죠? 양수랑 짝지. 그 최고차항 A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플러스로 접을게.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로 접을게. 오른쪽, 왼쪽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플러스야? 당연히 오른쪽이 플러스 아니니?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돼.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요거까지 정리하면 되겠죠? 뿔뿔 마마까지 정리해. 뿔뿔 마마까지. 얘는 지금 요 1번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에 오른쪽만 그려놨거든요. 이 왼쪽도 돼요. 잘 봐봐. 이거 봐봐. 자, 요점 있어.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봐. 둘 중, 요거 1번, 요거 2번이야. 둘 중에 오른쪽 성분이 많은 건 누구니? 오른쪽 성분이 많은 건 몇 번이야? 1번, 2번 중에? 1번이지, 1번. 오른쪽 성분이, 왼쪽 성분은 똑같고요. 오른쪽 성분이 얘가 더 많은 거잖아. 얘보다. 맞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오른쪽 성분이 많은 게 아래로 블록에서 기울기가 크다. 실제로 크죠.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보다는 요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5-3번에 볼게요. 자, yx가 이렇게 그려질 때,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식들을 딱 이제 보고서 요게 기울기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일단 눈치채는 게 첫 번째. 요 우리 아까 연습해봤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앞에 거는 의미가 뭐냐? 0,f0이랑 a, fa 사이에 평균변을 낼게. 맞니? 0,f0이랑 a, fa 사이의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앞에 거는 표현하면 이게 되겠죠. 이게. 그쵸? 뒤에 거는 b, fb랑 0,f0 사이의 기울기죠. 뒤에 거는 이렇게 되겠지. 파란 거, 빨간 거. 그러면 얘 지금 위로 오케이. 적어보시고. 잘 따라오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얘 지금 위로 볼록이죠. 위로에다 이거 안 보고 한번 나랑 안 봐봐. 보지 마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아래로 볼록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아래로 볼록 플러스고 오른쪽 왼쪽 중에 누가 플러스야? 오른쪽 플러스. 그럼 외워졌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오른쪽 성분이 많을수록 플러스. 그러면 위로 볼록일 땐 왼쪽 성분이 많을수록 크다. 자, 위로 볼록이니까 왼쪽 성분이 많을수록 큰 거야. 그럼 왼쪽 성분이 많은 건 파란색이야. 파란색. 실제로 기울기 크죠? 그렇겠지? 그죠?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 그래서 저 숨어져 있는 0을 만들어내는 게 이렇게 발상적이 아니다.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많이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F'A랑 F'B A에서의 접선 기울기랑 B에서의 접선 기울기 이건 이제 뭐 굳이 안 그려봐도 왼쪽 성분이 많은 게 F'A니까 이거 당연히 니은이 맞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번은 뭐 하고 싶을까? 내가 기울기로 바라보라 했죠? 나눠야지. 근데 나눌 때 한번 조심해야 돼. 나누는 숫자가 양수이지. 근데 지금 B가 A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나라도 부도가 안 바뀌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아하. 여기서 이제 Y는 X를 왜 준지가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도대체 Y는 X는 어디서 먹는 걸까? 자, 일단 왼쪽 거는 기울기로 표현을 해보면 이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돼요. 걔가 Y는 X의 기울기인 1보다 작죠? 그치? 완만하지? 틀렸죠? 이거 틀렸다. 되겠죠? 좋아요. 오케이. 자, 대표의 6번. 조금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아직 30분밖에 수업 안 했네.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하래. x는 0에서만 조사를 하래요. x는 0. 자, 연속성 먼저 한번 볼게요. 연속성. 연속성은 정의에 의해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요거하고 함수값인 0 대입하면 그냥 0이죠? 이게 같은지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0에서의 극한 보려면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극한을 조사를 해야겠죠? 자, 0 플러스일 때는 얘가 절대값에서 양수로 표현할 거니까 x제곱의 0 플러스에서 극한인 거야. 그렇게 그냥 0이죠. 그 다음 0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로 튀어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의 0 플러스에서의 극한인 거야. 그냥 대입하면 그냥 이거 마이너스 0이니까 그냥 0이지. 그쵸? 그래서 0, 0, 0으로 전부 다 같죠? 그래서 연속이 된다. 일단 연속이에요. 연속. 사실 얘는 이렇게 뭐 정석적으로 따졌지만 얘 그래프로 그리면 있잖아.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저 fx가 마이너스 x제곱이야. 그게 지금 방금 꺼낸 거잖아. 그럼 0보다 작을 땐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리라는 거야. 그럼 그냥 컨티뉴잖아. 그러니까 연속이겠죠, 당연히. 뭐 그런 거고.
자, 미분 가능성 볼게. 미분 가능성은 정석대로 역시. 자, 정석대로 쓰는 거야.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존재하느냐. 이게 존재하느냐를 보면 돼요. 여기 존재하느냐. 그래서 역시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니까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두 개를 따져볼 거야. 자, H분의 F0 플러스 H는 그냥 FH죠. FH. 맞지? 근데 H가 지금 0에서 오른쪽에서 오죠. 그러면 양수지. 그럼 절대값 X 집어넣을 때는 양수로 튀어나오겠죠. 천천히 써볼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F0은 0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데 H가 지금 0 플러스니까 얘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H분의 H제곱 플러스 리미트 H제곱. H가 양수로 갈 때. 그러니까 여기 되겠냐? 0 마이너스도 써보면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이번에는 H가 음수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H로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H제곱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0 마이너스에서의 극한이니까 요것도 0이 되겠네. 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가적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어쨌든 이 평균변의 극한값이 존재하느냐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게 그러면 좌극한이란 건 평균 변화를 좌극한, 기울기의 좌극한, 접선 기울기의 좌극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왼쪽 접선 기울기랑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지금 0으로 같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랬잖아. 오른쪽에서 접선 기울기 극한 봐봐. 이 지점에서 0이 돼요. 이 지점도 0으로 이렇게 왼쪽에서 계속 오면 0으로 가까워져요. 접선 기울기가. 왼쪽 오른쪽 접선 기울기가 0으로 같다. 되겠죠? 자, 2번 볼게. 2번. 자, 우리 연속성은 쉽게 할 수 있어. 연속성 바로 해볼까? 연속성 되게 쉽게 하거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분할로 된 거 연속성 어떻게 따진다고 했냐면, 어쨌든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되는데, 좌극한은 요 왼쪽에다 그냥 대입하면 되고, 맞죠? 우극한은 오른쪽에다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했었죠. 심지어 함수값은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게 뭐냐? 이렇게 분할함수 돼 있는 거는 그냥 왼쪽에다 대입한 거랑 오른쪽에 대입한 거 그냥 같으면 연속인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얘 0 대입하면 1이죠? 얘 0 대입하면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 x는 0에서 연속인 거예요. 되겠니? 연속은 맞고요. 이제 미분 가능성만 보면 되죠. 자, 여기도 포인트가 있어. 정석 잘 들어봐. 요거하고 시간 줄까? 잘 들어봐.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는 게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얘도 이제 집어넣어서 정석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0이라는 지점에서의 오른쪽 접선 기울기랑 왼쪽 접선 기울기가 같은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오른쪽 함수는 그냥 요 밑에 거예요. 왼쪽 함수는 위에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함수 그냥 미분을 때려. 왼쪽 함수, 어머 미안해. 내가 도함수를 배운 걸로 착각을 했네. 도함수를 배우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좀 비효율적이네. 정석적으로 해야 돼. 미안하다. 선생님이 도함수 배우고 깔끔하게 배운 법을 다시 설명해줄게. 어쨌든 나중에는 선생님이 봐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까 왜 얘기했잖아. 일일이 도함수 미분계수 안 구하고 그냥 한 번에 x라는 지점에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각각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 각각의 f'(x가 있겠죠. 각각의 f'(x). 그걸 구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0 집어넣은 거랑 거기다 0 집어넣은 거랑 그냥 같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약간 비효율적으로 구해야 되죠. 해볼게. h가 0으로 갈 때, 자, 뭐 간단해. 오른쪽이랑 왼쪽만 잘 조절을 하면 돼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똑같은 식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h가 0 플러스일 때 h분의 fh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데 fh가 지금 h가 0 플러스로 가죠. 그럼 0에서 오른쪽에서 타고 오는 거니까 이 밑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이거 이해가 될까? 다시 f에다 지금 h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h가 지금은 0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애니까 0보다 큰 애요. 이 h가 조금은 큰 애요.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니까 이 밑에다 대입을 해야죠. 0보다 큰 애니까. 이해가 돼? 이거 함수 선택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되잖아. 지금 f0은 0이고 f0은 1이네. 1. f0은 1 해서 요거를 식을 써보면 요거 하고 싶게 h를 밑에다 대입하면 h제곱 마이너스 h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빼기 1죠. 그래서 h분의 h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겠지. 0분의 0꼴이지? 그럼 약분이 되겠죠? h 빼기 1 이렇게 되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우미분계수고요. 자, 이 다음에 좌미분계수를 이제 구해보면 똑같아. fh 마이너스 f0. 근데 이번에는 h가 0 마이너스에서 오기 때문에 0의 왼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죠. 0보다 작은 데다. 맞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h 플러스 1이죠. 그거에다 빼기 1. 계산을 하면 요 h분의 마이너스 2h니까 약분해서 그냥 마이너스 2게 돼. 그럼 요거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2죠. 두 개가 같은 거 같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죠? 얘는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x는 0이라는 지점입니다. 되겠죠? 조금 끊었다. 방금 쌤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 개념 페이지 한번 볼게.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에 당연히 뭐 미분 가능해야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정의하게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미분계수 f'x를 구하자 이런 얘기예요. 구했더니 쌤이 썼던 식이랑 이제 똑같이 돼 있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h를 뭐 델타 x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 함수 f'x를 fx의 도함수라고 한다. 기호로는 f'x y에 프라임 붙인 거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dx분의 dy 이 표현을 알아놔야 돼. dx분의 dy d가 뭐 d 미분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델타 x분의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게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로 표현할 수 있겠죠.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 평균 변화율이겠지. 그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요거의 극한이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내겠죠. 수학에서는 이 델타 x가 아주 작은 0으로 갈 때의 그 증분을 dx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그냥 델타 x처럼 읽으면 돼. 델타 x. dx분의 dy다. 요게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기호예요. 요걸 정말 많이 써요. 정말. dx분의 dy라는 표를 알아두시면 되겠다. 마지막 표현은 그 y 대신에 그냥 fx를 쓴 거고요. 그래서 dx분의 dy, f'x, y'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식을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공식을. 자, 공식 증명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은 빨리빨리 그냥 책에 있는 거로 보면서 넘어가 볼게. 자, 보세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y는 x의 1제곱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도함수 정의 이렇게 되겠죠? 나랑 같이 봐봐. 책으로. 빨리빨리 볼 거니까. 도함수 정의 여기 맞죠? y는 x일 때 그럼 fx 플러스 h는 그냥 x 플러스 h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빼기 x죠. x 지워지지. 그럼 h분의 h지? 그럼 1이지. 일단 y는 x일 때는 도함수가 1이 나왔어. 되겠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2 이상인 x의 n제곱들을 도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도함수 정의 썼고요. x 플러스 h를 집어넣어. x 플러스 h의 n제곱 되겠죠.
빼기 fx니까 fx는 x의 n제곱 집어넣었어. 자, 여기서 이제 공식을 좀 써야 돼.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이렇게 되는 공식이 있어요.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a의 n-1차 그 다음에 a의 n-2차 하나씩 줄고 b는 한 차수씩 늘고 규칙이 이렇거든요. a 빼기 b로 만들고 a n-1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a n차니까 거기서부터 a는 계속 차수가 줄고 b는 계속 b제곱, b세제곱 이렇게 차수가 느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일단 이걸 전제하에 이걸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이거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b로 보는 거야. a 빼기 b. 그리고 a의 n-1제곱. 그럼 a는 이제 차수가 계속 줄겠죠? b는 차수가 계속 1차 x제곱, x세제곱 계속 늘겠죠. 요거 이제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일단 x가 지워져서 h가 되고요. 그럼 h랑 h 약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지워졌고 이제 남는 게 이 부분이다. 되겠니? 그래서 밑에 줄을 그대로 쓴 거야. 그 남는 부분만 딱 괄호 부분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야 되거든. 근데 h 0으로 보내버리면 요거는 x의 n-1제곱 돼. 그냥 이렇게. 요것도 보내버리면 x의 n-2제곱에 x의 1제곱 곱하니까 x의 n-1제곱 되죠. 전부 다 x의 n-1제곱이 돼. 그럼 요게 몇 개냐? 요게 지금 n개죠, n개. n개이기 때문에 x의 n-1제곱이 총 n개 있다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일단 증명 과정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그냥 요거는 도함수 이 공식으로서의 성질이 중요해요. 사실 이 증명을 뭐 할 일도 없고요. 실제로 나중에도. 결론을 볼게. 2번만 내면 돼. 2번만. 자, 어떻게 돼? fx가 x의 n제곱일 때 미분을 하면 n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위에 지수가 하나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n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한 차수 줄면 돼. 그냥 이게 공식이야. 되겠죠? 그럼 1번, 3번은 자동이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fx가 1번은 x의 1제곱이죠. 1제곱. 미분을 해봐. 1 앞으로 튀어나오고 위에 한 차수 줄지? 1 빼기 1? 그럼 이게 얼마야? 1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1이죠? 1이 된다. 그럼 뭐 보여지는 거고. 되겠죠? 도함수가 1이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3번도 봐봐. y는 c일 때 fx가 c야. 요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차수가 없잖아요. 차수가. 그치? 0차죠, 0차. 근데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했던 대로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그냥 y는 c라는 함수가 있어. 얘 접선기회가 전부 다 얼마니? 빵이죠, 빵.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그냥 미분하면 빵 된다. 접선기회가 0이니까. 이해가 되겠니?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x가 x 세제곱이야. f'은 3x 제곱이 되는 거야. 3 튀어나오고 하나 줄. 이해하시겠니? 공식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실수의 합의 차의 미분. 그러니까 이제 미분이라는 세계가 또 왔기 때문에 사칙연산을 또 정의를 하는 거야.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 이제 다 돼요. 자, 첫 번째 실수배 되어 있는 거 그냥 C 꺼내고 그냥 F' 때려버리면 된다. F 더하기 G의 미분은 그냥 각각 미분해서 F' 더하기 G'로 해야 된다. 뺄셈도 그냥 프라임 빼기 G'로 해야 된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여러분이 이제 엄청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걸 지금 딱 본 순간 모든 다항함수를 여러분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fx가 5x 제곱이야. 그러면
얘 미분을 한다는 건 5x제곱에 이제 미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1번의 실수배 성질에 의해서 5는 그냥 밖으로 빼고 x제곱만 미분 잘하면 돼. 그럼 뭐야? 이거는 2 앞으로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고 이렇게 되겠죠. 공식에서 튀어나가고 하나 줄고 되겠지. 그래서 일단 실수배된 건 다 구할 수 있지. 일단은 이해돼요? 실수배된 건 그냥 실수배만 앞으로 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일단은 세제곱 제곱으로 하자. f'x 구해보면 덧셈끼리는 쪼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한 걸 그냥 더하면 돼. 그럼 요거는 실수배는 밖으로 꺼내고 x 세제곱 미분하면 3 튀어나가고 하나 줄겠죠? 그리고 x제곱은 미분하면 2 튀어나가고 하나 줄겠지. 그래서 그냥 9x제곱 플러스 2x가 도함수가 되는 거야. 공식이. 이해가 되겠니? 그러니까 덧셈으로 쭉 연결된 것도 미분을 다 할 수 있죠. 덧셈으로 된 것도.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뭐 똑같은 거에 그냥 뺄셈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야. 미분을 하면 각각 미분해서 빼면 돼. 요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한 결과가 지금 요거였잖아. 똑같아요. 9x제곱 쓰고 요거 미분한 결과가 2x였죠? 뭐 2x 쓰고 그러니까 뺄셈이면 그냥 빼면 된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야? fx가 뭐 아무리 길게 돼 있어도 모든 다항식에 대해서, 모든 다항함수에 대해서 전부 다 그냥 각각 미분 때려가지고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끝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되겠니? 되죠? 미분은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이제 해봐야겠죠, 당연히. 자. 우리 지금 덧셈 뺄셈까지 했지, 실수배. 곱의 미분법. 별표를 쳐야겠죠. 별표 쳐봐. 자, 역시 외우는 게 중요해. 외우는 게 1번만 외우면 돼. 1번만. 알겠죠? 1번만. 2번은 자동으로 돼. 1번 외우면 F랑 G랑 곱한 거의 미분은 앞에 거의 프라임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G 프라임 F 프라임 G 플러스 FG 프라임 이걸 이미지로 박아요. 그러니까 FG의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니? 곱한 거의 미분법은 이렇게 된다. 되겠죠? 자, 그러면 3개짜리의 미분은 그냥 그거의 확장이야. 3개짜리 미분이야? 그러면 앞에 거 미분 그대로, 그 다음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그 다음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규칙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4개짜리도 하겠죠? 그러면 이게 되면 자, 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외우는 게. 요 이그젬플 볼게. 2번 이그젬플 볼게. 2번 이그젬플.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미분을 하면 자, 2가지 방법을 해볼게. 일단은 지금 이 방법은 일단 냅둬보고 전개를 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3x 플러스 2 앞에 거 두 개 전개한 거야. 거기다 2x 플러스 1을 곱해. 2x 세제곱에 x제곱 6x제곱 3x 4x 플러스 2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를 잘 해보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요 놈의 미분을 때리면 돼. 내가 공식 요거 보면서 잘 해봐. 자, 2 곱하기 요거 미분이야. 3x 제곱이지. 3x 제곱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고 그 다음 7 곱하기 2x지.
그 다음 7 곱하기 x의 1제곱 미분은 그냥 1이에요. 1. x의 미분은 그냥 1이야. x의 미분은 왜? 다시 1 튀어나가고 0차 되는 거니까 1이다. 상수의 미분은 0이다. 되겠죠? 해서 결론이 6x제곱 14x 플러스 7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f'x 도함수를 구한 거예요. 전개를 해서 그냥 해도 되고요. 지금 f, g, h 이렇게 곱해진 꼴이니까 어떻게? f' 먼저 하고 gh 그대로 쓰고 f, g', h 그 다음 f, g, h'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그치? 뭐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거 미분한 건 이건 1 되고요. x 미분 1 되고 1 미분은 0이니까 1 더하기 0에서 1이 된 거고, 그 다음 요거 그냥 전개한 거고, 그 다음 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1 전개한 거고, x 플러스 2 미분하면 1 되고 0 되니까 1 된 거고요. 마지막 것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전개한 거고, 요는 마지막 거 미분하면 요거 2 되고 요거 빵 되고 해서 2 더하기 0, 2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쭉 전개해서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분 공식 처음 배울 때 이제 아마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은 항상 이거일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규칙이 쉬우니까 튀어나가고 하나 줄고 이건 이제 쉽게 되거든요. 지금 처음 배울 때 제일 툭툭 걸리는 부분은 x 미분이 1 된다는 거랑 상수 미분이 0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걸리거든. 이것만 잘 챙기면 되겠죠. x 미분은 1이 된다, 상수 미분은 0이 된다. 요거가 이제 빨리 돼야 미분이 빨리빨리 되겠죠. 여러분은 이제 자부심을 가져도 돼. 드디어 이제 모든 함수의 미분을 할 수가 있겠잖아. 그죠?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게 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겠죠, 수학적으로. 그리고 대수보다 사실 쌤이 얘기했잖아. 이 미분이 지금 나온 지가 300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더 연결이 돼 있는 단원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수보다 조금 더 의미가 깊은 단원이죠. 자, 미분해라. 빨리 한번 해볼게. 1번. 여러분들이 실제 숙제할 때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1번 미분 바로 해볼게요. 자, 2분의, 처음에는 천천히 해볼게. x 4제곱 미분하면 4x 세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 미분은 그냥 마이너스 2다. x 미분 1이니까 상수 미분은 0이다. 요거 쭉 정리하면 끝이야. 괜찮겠니? 어떤 느낌인지? 그죠? 자, 2번은 곱의 미분법을 쓰는 게 좋겠죠. 물론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f 곱하기 g의 미분으로 봐서 그거의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써볼게.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x 제곱 상수 미분은 0 이렇게 되겠지. 뭐 그대로, 그 다음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자, x제곱 미분 2x, x 미분 1 된다, 상수 미분 0 된다. 요거 전개하면 이제 끝이야. 적용하는 게 그냥 지금 당장 이해만 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외워서 지금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는. 일단 이해는 됐다. 괜찮니? 되겠지.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건 당연히 이제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그게 되는 거고. 자, 3번 있죠, 3번. 2x-3의 제곱 미분은 뭐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그냥 미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 전개해서 그냥 미분하면 돼. 4 곱하기 x제곱 미분 마이너스 12
x의 미분은 그냥 마이너스 10이죠. 상수 미분은 그냥 상수고. 그래서 정답이 그냥 8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고, 얘를 그냥 이제 곱의 미분으로 봐가지고 2x-3을 두 개를 곱한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해보면, 자, 여기서 내가 좀 이제 재미있는 결론을 내려줄 거야. 이거 미분하면 2죠. 2x-3 미분하면 2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분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냥 1차식의 미분은 그냥 a인 거야. 1차식의 미분. 맞겠지? 그쵸? 얘 a만 남고 b는 상수되니까. 근데 사실 요거를 기하적으로 의미를 해도, 이해를 해도 1차 함수잖아. 요거의 접선 기울기라는 의미잖아요. 맞죠? 항상 기울기 a로 일정하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괜찮겠니? 요 정도는 빨리 하면 좋겠죠? 1차식의 미분은 그냥 a라. 그래서 요거 그냥 2고요. 2x-3 이렇게 되고, 2x-3에 또 2겠죠. 결국엔 지금 뭐 전개하면 8x-12는 똑같이 나올 거고 한 건데, 이걸 한번 이렇게 써볼게. 2 곱하기 2x-3 곱하기 2.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2 곱하기 2x-3이 두 개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일단 이 식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한번 봐볼게. fx의 제곱의 미분은 fx를 두 번 곱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곱미분을 쓰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게 지금 곱미분법 쓴 거거든? 그럼 뭐야? f 프라임이 그냥 두 개죠? f 프라임이 된다. 되겠니? f 프라임. 해서 요걸 이제 다시 이해를 해보면 2x-3의 완전 제곱을 미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2가 튀어나가고 fx 그대로 쓰고 f 프라임을 쓰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요 2 튀어나고 f의 제곱이잖아. 그게 미분이 2f f 프라임이잖아. 2f f 프라임. 2f f 프라임. 되겠니? 이게 사실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내 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그냥 x의 제곱처럼 봐봐. x의 제곱처럼. x의 제곱 미분은 어떻게 되니? 2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주니까 2x지. 이해돼? 여기까지? 그치? 2x를 일단 쓴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합성이 돼 있는 거는 보통 이 안에 있는 걸 미분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x처럼 보고 미분을 한 번 하고 안에 fx가 합성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미분한 거 한 번만 곱해줬다. 이런 거 이제 원래는 이제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튀어나가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해가 되면 사실 이런 게 전부 다 이해가 돼요. fx의 n제곱 미분은 이거 어떻게 돼? 그냥 x의 n제곱처럼 보고 n 튀어나가고 차수 하나 줄고 여기까지 일단 되겠지. 그러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한 번만 곱하면 끝이다. 공식이 실제로 이렇게 돼. 되겠니? 이거 정리해볼까, 이거? 여기 있는 거? 화장실? 얼른 갔다.
예.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배운 걸로 냈을 거야. 어제 배운 걸로. 내가 어제 출제를 해서 이런 거 됐어. 이런 거 어제 했잖아. 이런 거 됐어. 그건 어제 한 거잖아. 숙제로도 했는데 왜? 자, 보자. 1, 2번은 우리가 이제 앞에 연습 문제에서도 해봤던 거죠? 1, 2번은 식을 바꾸는 거. 그치? 그거 생각하면서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시고 3번을 해볼게요. 3번.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자, 3번 꼴 파악을 해봐. 극한이니까 꼴 파악을 해야 되잖아. 0분의 0꼴이죠. 0대입, 1대입해봐. 0분의 0꼴이지. 그러면 인수분해 후 약분하든가 미분계수로 접근하든가 라고 했죠. 생각해봐. 너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니? 못하죠. 절대법으로 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 0분의 0꼴은 두 가지로 접근한다.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든가. 물론 여기에 이제 유리화 같은 것도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 미분계수로 접근을 하든가. 이제는 이제 미분계수로 접근하는 걸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자, 굉장히 간단해. 그냥 분자에 있는 걸 fx로 놔버리면 끝이야. 그냥 대가 그래. 무조건 그냥 분자 전체를 fx로 놔. 분자 전체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에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이렇게 바뀌어. 괜찮겠니?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f1이 얼마야? f1? f1이 얼마였지? 우리 꼴 파악할 때 1을 대입해봤잖아, 분자에? f1이 얼마니? 얘들아, 대입해줘.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해봐. 얼마야? 위에 분자에 1 대입해봐. 알았어, 내가 할게. 0이잖아.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하는 거니? 꼴 파악할 때 이미 f1이 0인 걸 알잖아요. 여기서 이런 테크닉을 쓰는 거야. 이렇게. 아까 우리 해봤지? 숨어져 있는 0을 f1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얘가 뭐가 돼? f'1이다. 답이 f'1인 거야. 해서 fx를 구해볼게. f'x를. 자, 미분해볼게요. 10x 9제곱 8x 7제곱 5x 4제곱의 상수 미분은 0이겠죠? 따라서 이거 이제 대입하면 답이다. 10 더하기 8 더하기 5가 되겠네. 23이 정답이죠. 되겠지? 요거 뭐 밑에도 정리가 잘 돼 있네. 똑같이 돼 있네. 밑에 해설 보고 뭐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 되겠죠? 요것만 한번 적어볼까? 여기 요런 해설에 여기다 적으면 되잖아. 요거를 이제 분자라고 해. 분자 전체를 fx로 놓는 게 포인트다. 되겠죠? 얘는 지금 근데 분자 전체를 안 놨어요. 분자 전체를 안 놨는데 방법은 똑같아.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분자 전체를 fx로 놓고 하면 돼. 얘는 지금 요 부분만 fx로 놓고 여기다 1 대입하면 지금 3이 f1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f1로 바꾼 거야. 그게 그거야. 어쨌든 답은 항상 똑같이 나와. 되시겠죠? 하나만 더 하자. 왜? 우리 지금 얼마 안 했어. 숙제 20개밖에 안 돼, 얘들아. 4, 5, 6, 7, 8. 숙제 20개밖에 안 돼. 24개는 해야지, 그래도. 자, 내 곤조대로 갈 거야. 대표해줄,
너네 지금 뇌물 받았잖아. 뇌물 받은 만큼 오늘 열심히 해야지. 그러라고 사주는 거야. 자, 요거만 할게, 요거만. 미안해, 선생님. 다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가스라이팅을 해보고. 자, 1번 봐볼게. 이거 우리 해봤던 거잖아. 자, 증분이 있어야 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3H네, 3H? 밑에 3H가 있어야 되죠. 다시 곱해주죠. 그러니까 요 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 해서 F'2가 되니까 3F'2가 6이다. F'2가 2인 걸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미분하면 끝이야. 자, F'X 구해볼게. 3X제곱. 그리고 선생님 1시에 바로 수업이 있거든? 나도 쉬고 싶지.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수업 더 하는 거야. 진짜로. 나도 쉬고 싶다. 나 안 쉬고 바로 1시에 수업해야 돼. 또. 자,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요. 그냥 A네? 그게 2다. 짱 쉽지? 오케이. A값 구했고요. 자, 2번 풀게. 요거 하고 끝낼게. 자, 식을 보니까 요거 우리 이제 눈치 좀 채겠니? 이거 딱 봤을 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요게 평균 변화율 느낌이다. 미분계수 느낌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근데 실제로 그런지는 봐야겠죠? 자, 잘 봐봐. 우리 앞 극한 단원에서 지금 극한이 존재를 해.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래서 리미트 fx-2에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극한. 근데 걔는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극한값 계산은 대입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일단 0이 돼야 되는데 f-1 대입해보자. 얼마야? 2 빼기 a 더하기 b에 빼기 2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네. 이게 일단 0이다 하나를 얻었어요.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는 성질에 의해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어진 식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이죠. fx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지금 뭐야? f-1이 2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f-1이 2라는 걸 얻은 상황이잖아요. f-1이. 그래서 어떻게? 요 2를 f-1로 또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f-1로. 그럼 여기 이제 미분계수 꼴이 되죠. f'-1이지. 그게 6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6이니? 마이너스 6. 그래서 미분 한번 때리면 끝이야 이제. 자, f' 해볼게. 얼마야? 4x 플러스 a. 미분하면 4x 플러스 a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끝나겠네.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 값 마이너스 2다. 따라서 b 값도 구해주죠. a 마이너스 2면 b 값도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겠죠? 괜찮니? 잘 가. 내일 보자. 오늘 테스트 잘 보시고 뭐 어제 나한테 얘기한 사람 뭐 제외하고